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한남동 PWM센터 지민홍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팀장님과 이 스몰캡 시장에 대해서 또 종목들을 발굴해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언급해 주셨던 네. 캠트로스부터 좀 AS를 하고 가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좋죠.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후에 14% 가까이 수익률을 보였는데 전액 첨가제 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네.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뭐 전액 첨가액은 뭐 특허 등록한 후에 일본에서 좀 독점하고 있는 시사가 했던 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서 뭐 국산화에 성공해서 지금 비즈니스 잘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사이드라고 볼 수 있는 PVDF 관련된 거나 뭐 수소 관련돼서 ME 들어가는 이온음모 관련한 소재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실 기업도 그런 기대가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공통된 테마가 오늘 반려동물 시장입니다. 본업도 좋은데 자회사 신사업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두 종목 간략한 소개와 함께 네. 지금 반려동물 산업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진시스템이라는 회사고 하나는 HPO라는 회사입니다. 우선 두 회사 모두 반려동물 시장의 자회사나 혹시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이쪽에서 업사이드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진시스템의 본업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분자진단 플랫폼, 분자진단 기계를 만드는 회사고요. HPO는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들이 그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려동물 시장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3조 후반대 정도 시장 규모가요? 된다고 하는데 27년까지 뭐 추정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만 6조 원이라고 추정하는 기관도 있고요. 10조 원이라고 추정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뭔가 예전에는 반려동물이란 말보다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의식이 좀 변화하는 것들이 단어나 말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애완동물이 아니라 뭐 반려동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농촌진흥경제연구원이나 KB금융지주에서 나오는 그 반려동물에 관한 보고서들이 많거든요. 그런 보고서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한 3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반려견은 약 580만 마리 정도, 반려묘라고 하는 고양이들은 한 200만 마리가 정도 넘어서 이 시장이 되게 급속도로 켜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장외 시장이나 아니면은 기사들 플로우를 봐도 GS 리테일이라든가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VC들이나 뭐 사모펀드들이 뭐 앞다투어서 뭐 애완견 그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열릴 준비가 좀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방향성은 되게 명확한 인더스트리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반려가구가 604만 명으로 좀 추정이 되고 반려견이 약 580만 마리나 되나요? 네. 시장 규모가 지금 3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추정하는 그 곳마다 조금 더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한번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Z세대와 함께 이 반려동물의 시장이 같이 성장할 거라는 전망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시스템부터 한번 살펴보죠. 사실 신속 진단 키트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지금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진시스템이 하는 본업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뭐 지금 실적은 사실 뭐 말씀드릴 수준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지금 뭐 700억 정도 되는 아주 소형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좀 기술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뭐 독보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회사가 2010년에 설립해서 그 기술 성장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작년에 상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력 제품이나 기술은 뭐 신속 진단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기계고요. 이게 좀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이게 키트를 만들고 분자 진단을 하는 이 바이오 베이스가 아니라 이 기계를 만드는 그 기계 베이스라고 장비 베이스의 회사입니다. 근데 기존에 그 분자 진단이라고 하면 그다음 검체를 채출해서 뭐 핵산 추출하고 뭐 그다음에 시약 분주하고 주입해서 뭐 돌리면 한 90분 정도 걸리죠. 그다음에 그 판독조차도 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진시스템이 하고 있는 그 기계는 바이오칩이라고 하는 이게 2013년에 그 발명 대상에서 그 대통령상을 수상한 기술이기도 한데
기존에는 PCR 튜브로 검사하던 걸 이 바이오 칩이라는 진 시스템의 기술로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진 네. 소형 PCR 기계라고 신속 진단 보시면 키트라고 네, 하더라고요. 속도가 엄청 빨라진 네.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그 업사이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회사가 얘기하는 비유가 되게 좋은데요. 이 네. 회사는 자기 본인들의 기계를 그 캡슐 커피 있잖아요. 캡슐 네. 커피 머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 바이오 칩의 기술이 뭐냐면 그 되게 수많은 글로벌한 좋은 키트를 갖고 있는 네. 바이오 진단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진단 회사들한테 시약을 받아서 요 바이오 칩에 구현 모디파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캡슐 뭐 여러 브랜드가 있는 커피 캡슐들이 네. 수많은 글로벌한 그 진단 회사라고 보면 되고 그 컨텐츠를 가져다가 바이오 칩에 모디파이를 하는 게 진 시스템의 기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확실히 장비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기술력이 뛰어난 게 장점일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네요. 근데 이게 혼자 회사에서 좋다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8월 초에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바이오레드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바이오레드라는 회사가 진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폴란드 회사를 한 2천억 정도, 우리나라 원화로 한 2천억 정도에 그 인수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글로벌리 먹힐 수 있는 장비일 수 있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OEM 기업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많은 진단 키트들이 진 시스템 입장에서는 컨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이거를 뭐 바이오 칩에 모디파이 해달라라는 OEM 비즈니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장비를 잘 만드는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진단업체와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력을 이용해서 반려동물 시장에 어떻게 진출한다는 거죠? 이 반려동물 시장은 사실 자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하는 게 반려동물 진단 키트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도 만들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키트들도 개발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의 동물 진료의 한계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한 번에 진단 가능한 질병들이 되게 적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동물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게 되면 위탁 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야 돼서 시간 좀 레깅 타임이 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그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좀 더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또 오진의 결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 시스템이 하는 거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바베시안 키트가 현재 판매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말까지 반려견 진드기나 피부병 관련해서 뭐 13종이 지금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3년에는 뭐 키트들이 종류가 더 다양하게 나올 거고요. 지금 파일럿으로 동물병원에서 한 40개 정도 동물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들도 진단키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군요.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HPO, 서두의 HPO도 이제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진출했다고 네. 저희가 들었는데 본업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HPO는 최근에 TV 광고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맞습니다. 네. 그 공유님이 나오는 알죠, 알죠. 네, 덴푸스란 브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전략은 그 덴푸스 밑에 여러 가지 그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을 가지고 덴푸스를 고급 브랜드화해서 뭐 성장하겠다는 전략이고요. 예. 그건 지금까지는 되게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기식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5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 홍삼이 한 1조 4천억. 그렇죠. 홍삼이 많고. 네, 그다음 프로바이오틱스 8천억, 그리고 뭐 비타민이 있을 6천억. 거고. 그다음에 뭐 콜라겐이나 지방 감소 네. 제품이나 루테인이나 이런 것들 순으로 있는데 지금 주력 제품으로 나가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덴마크 유산균 네. 이야기랑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네, 거?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트루 바이타민이라는 비타민. 예. 그래서 좀 약간 큰 시장에서 재구매율이 높은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건기식 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경쟁사가 많다 보니까 좀 네. 주가로 반영은 바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외 시장 진출 모멘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장돼 있는 건기식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멀티플도 엄청 네. 낮고 주가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단일 브랜드로 2천억 매출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락토핏 정도가 엄청나게 네. 단일 브랜드로 크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해외 진출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중국 법인에서 하이엔고고라는 게 지금 중국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이 하이엔고고라는 거는 어린이용 우유인데 네. 그 파우더화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출을 보시면 21년에 그 하이엔고고 단일 매출로 중국에서만 82억 했고요. 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30억을 해서 좀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와 함께 해외 법인 전체 매출도 21년 156억이고 22년 1Q에는 42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네. 해외 진출도 충분히 가능한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똘똘한 자회사도 있고 투자법인 회사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HPO는 반려 사료는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이 있나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아. 코펜하겐 레시피라는 브랜드로 네.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향후 오프라인도 뭐 플래그십 매장 위주나 아니면은 뭐 백화점 위주로 시작할 생각이고요. 아, 지금 코펜하겐 레시피가 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자회사 연결 자회사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회사 모두 자회사를 통한 반려동물 시장에서 지금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PO가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네. 향후 매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건기식 그 업체들이 볼륨도 높아지기도 힘든데 네. 이익률이 계속 낮아져요. 홈쇼핑에서 자꾸 수수료 많이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 보시면은 작년 올해 2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고요. 네. 이 추세로 가면은 뭐 올해 연간으로 또한 뭐 2천억 이상 사상 최대 매출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일반 제품들보다 ASP가 다 두세 배씩 높은 프리미엄 유산균, 비타민 이런 식으로 브랜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익률도 그렇게 크게 훼손 없이 10% 중반 정도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진시스템과 HPO 공통적으로 반려동물 시장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찾아봤고요. 이렇게 신한금융투자 지민우 한남동 TWM 센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